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3만 달러는 흔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9,745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환율 추세를 감안한다면 올 상반기에는 무난히 3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63년 경제개발을 막 시작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100달러, 1977년에는 1000달러를 돌파했고 1994년에는 10,000달러, 지난 2006년에는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린 셈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2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분배, 주거와 교육 여건, 사회복지 등 삶의 질을 꼼꼼히 따져보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우선 체감 실업률이 11%를 넘고 청년 실업률도 10%에 육박해 최악의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빈곤 문제도 사회 불안의 뇌관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날 확률은 6%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의 양극화도 요지부동입니다. 상위 10%의 부유층은 부동산의 60%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고작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OECD 최고의 자살률,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과도한 교육비 등 3만 달러의 그늘은 짙고도 깊습니다. 전쟁의 폐해와 가난을 딛고 65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최선을 다해 뛰어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장의 과실 또한 서민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45%가 소득의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그리고 복지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